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오늘은 좀 평상시랑은 다른 형태의 이제 영상이 올라갑니다. 오늘 SDI를 제가 이제 기존에 뭐 LG엔솔이랑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뭐 주가도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했지만 오늘은 좀 더 딥하게 SDI의 현재 모멘텀, 최근에 뭐 나왔던 이슈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, 우려할 만한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목요일, 금요일은 아마 이런 형태로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원래 형태대로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 참고 및 양해 부탁드리고요. SDI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 SDI입니다. 지금은 에너지 쪽, 그러니까 배터리죠. 네, 배터리와 전자재료,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주 사업 분야는 뭐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, 그 다음에 ESS, 소형 IT, 모바일 배터리 쪽입니다. 네, 이게 70년에 설립이 됐거든요.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터리. 요즘에는 다 뭐 그냥 전기차 배터리만 생각을 하지만 이 배터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. 네. 그리고 SDI는 일단 각형, 프리즘형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기술 강점을 갖고 있고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, 또 추구하는 사업 방향이 굉장히 좀 뚜렷한 그런 기업이죠. 아무래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느려요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점유율 싸움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하죠. 그냥 딱 독자 노선을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. 그래서 매번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실적은 아무래도 좀 느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약점인데, 그게 이제 실적으로 대부분 다 바로바로 연결이 되죠. LG엔솔의 잠정 실적이 3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ESS 쪽으로 얼마나 빠르게 투자를 하고 전환을 했는지, 이게 중요하거든요. 네, SDI는 LG엔솔은 뭐 ESS 쪽도 어쨌든 빠른 점유율 확대를 포커스에 뒀지만 SDI는 그 노선을 택하지 않았습니다. 네. 대신에 뭐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기존에 이제 그 프리즘형 배터리, 각형 배터리와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 출품을 했고요. 네, 확실히 성능 혹은 에너지 밀도, 네,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. 수주랑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은 그 힘이 좀 약하다라고 많이 느껴지죠. 이거는 과거부터 그래왔고, 최근에 이제 뭐 GM이랑 조인트 벤처, 배터리 공장 건설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 이것도 초기에 워낙에 느리게 하나하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대한 진출 속도가 뭐 엄청 빠르다 혹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, 이번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좀 땡기긴 했지만 그것도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. 그리고 ESS 쪽도 역시나 좀 프리미엄 노선을 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는 ESS 쪽 사업에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겉으로 볼 때는 LG엔솔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여지죠. 그래서 SDI의 강점을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일단 기술 우위, 그 다음에 차별합니다. 좋게 말하면은 뭐 차별하고, 너무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진짜 외골수의 그 움직임인데, 두 번째는 이제 뭐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시장의 진입, 이게 박자가 좀 느리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죠. 캐즘이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에 투자를 막 무리하게 늘렸던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금 하나하나 또 다시 투자를 그냥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도 어쨌든 SDI가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 신뢰, 뭐 기술 이미지, 이런 것들은 사실 삼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일단 기본적으로 SDI는 좀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강점이다.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. 네, 관세에 대한 대응이 조금 늦어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증자한 거, 자본 조달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거, 그 다음에 수요 둔화, 그리고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SDI가 막 그렇게 피 터지는 경쟁을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. 그래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뭐 실적에 대한 개선이나 아니면 투자로 인한 그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기업이라는 거. 네.
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. 지금 중국이랑 일본 쪽도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는 최대한으로 좀 성공을 할 필요가 있겠죠. 전고체 쪽은.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굉장히 좀 명확한 그런 종목이고, 이러면 향후 관전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 볼까요? 첫 번째로 전고체 배터리 상업화.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SDI가 지금 판을 뒤집으려면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가장 좀 상용화나 상업화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개선을 가장 이제 좀 빠르게 시켜줄 수 있는, 또 가장 임팩트 있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GM하고의 합작 공장 가동 시점, 그 다음에 생산 규모를 언제 좀 늘려나갈지, 그리고 세 번째는 ESS 쪽을 빨리 키워야 됩니다. 지금 이 파일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세 번째는 ESS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 내 소재나 이제 수급, 그 다음에 이제 관세나 무역 변수에 대한 대응력, 이게 좀 필요해요. 왜냐면 다른 뭐 LG엔서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로 밀어붙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SDI보다는 이 관세나 뭐 이런 무역 우려감 이런 것들 좀 덜 받을 수 있거든요. 하지만 SDI는 이런 영향이 실적에 지금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관점 포인트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. 최근에 이제 뭐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반도체는 오르고 2차전지는 오르지 못했던 그 시간대가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뭐 저점을 찍었다라고 볼만한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SDI도 좀 반응이 다른 종목보다 느리다라는 것만 감안을 하면 그래도 다시금 우상향의 추세로 전환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